방송도 단독 단행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영화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로 펼쳐지는 레츠너파크 부산경남 7경주입니다. 이동안 갈릴리오가 정도영 기수만 4km 감량의 기술 기능을 시키면서 이전에 경주도가 분명히 회복을 했습니다. 10번 백두영웅도 승부사인 조인권 기수가 기능을 했습니다. 6번 넣고 10번 1번 중앙신화까지 선두권. 레츠너파크 부경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7번 오션라인은 괜찮아요. 이번 경주가 이 오션라인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 하이퍼루퍼 거리를 늘려줘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7번, 8번 10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광고는 보셨으니까 뭐 아실 거고. 4주 연속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무통장 문자 보내는데 그 귀신에 씌웠는지 음성 녹음, ARS 녹음은 10번, 7번 12배짜리 배당을 말씀을 드려놓고 무통장 문자 보냈는데 그 번호를 빼먹었습니다. 코리아 레이스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신이 나갔었나 본데 어쨌든 간에 그 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구멍수 하나 더 줄여보려고 한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좀 급박하게 녹음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요. 광고상으로도 그렇고 음성 정보로 그렇고 뭐 4주 연속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적중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아졌다 뭐 그런 것보다 경마는 어차피 한 방이기 때문에 내내 잃고 있다가도 이제 승부경주에서 강배팅으로 적중하면서 돈 딸 거 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경마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바둑이하고 비슷해요. 노름을 하신 분들은 바둑이 하시는 것처럼 내내 지고 가다가 저녁에 땀 하나 떠갖고 역전을 하는 그게 바둑이라는 도박의 큰 매력이죠. 예. 물론 이제 포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경마도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달부터가 이제 야간 근무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5월달에 부산경마에 출전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두수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지 뭐 걔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뭐 서울 취재를 하니까 부산 취재는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큰 경주였던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을 자신했던 부산 마필들이 서울에 있는 파이널 보스에게 한빌침을 맞으면서 뭐 껌딱지처럼 이기던데 파이널 보스가 그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마필들이 이렇게 쉽게 이긴 마필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파이널 보스가 잘 성장을 해서 부산의 마필들과 대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상경주까지 적중을 하면서 나름 선전했던 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잘해야지 뭐. 예. 잘해야지 이걸 안 처먹는 거고 잘해도 누가 뭐 칭찬 하나 그런 하나 달아줘 뭐 내 방송 봤다고 고맙다고 그런 하나 달아줘 뭐 간혹 가다가 몇 분들이 써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빨대 꽂았잖아요. 예. 그냥 날로 얻어먹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딱 그만큼만 할까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사람이 이렇게 일관적이어야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묵묵무담인 사람도 있고, 못하면 또 득달같이 또 문자 알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방송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좀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좀 힘이 날 텐데, 사람은 또 고맙다고 말로만 해. 현실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진 않죠. 그냥, 잘 맞추면은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네 말 듣고 잘 산 맞건 자기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 매출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누이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방송 보고 맞췄다고 해서 내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 하나 서비스로 이렇게 하나 콜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예. 그러다가 내가 뭐 사라지면은 그냥 뭐 보던 방송 하나 사라졌겠지 뭐 이러겠죠. 예. 내가 없어봐야지 아쉬운지 알지. 상관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숨기고 여러분들이 제 음성 정보를 아니면 문자 정보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네. 내가 또 말이 많고 새치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매출이 그래서 안 오르나 봐. 입 닥치고 할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경마는 매주 펼쳐질 거고요. 저 말고도 예상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쓰레기고 한대건이라는 새끼가 별 영감 없다 생각하시면 다른 대상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저를 찾아주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신뢰라는 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못 꼽히고 봄이 오는 날이 있겠죠. 지금도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고. 내가 뭔 얘기 하려고 얘기했지? 하여간 뭐 저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 많이 신청해달라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맨날 방송에서 우는데도 며칠이 변화가 별로 없어. 나 병원비 내야 돼. 나 진짜 돈 이빠이 벌어야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 제 방송 보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면 내가 공짜로 달래.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 여러분들 다 주잖아. 내가 숨기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렇잖아. 문자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세심하게 나가진 못하지만 음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착실히 준비했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볼까요? 4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4, 7, 9,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를 선정해 봤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 6경주. 그 중에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9경주에서 승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적중하면 5주 연속 적중에 들어가는 거죠. 한 12주 연속 적중하면 여러분들 내 거 찾겠지. 딱 10주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9주까지 기록을 세워봤기 때문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9주 기록 세우고 지금 몇 개월 만이야. 2달 만에 지금 4주 연속 적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줄줄이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예요. 경주거리 1000m 11마리 앞필드. 국산 6등급입니다. 뭐 없죠. 그냥 데뷔전을 치는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주행검사의 자료만 가지고 이 말이 잘 뛰겠다 못 뛰겠다 뭐 이런 걸 판정을 해봐야 되는 경주니까 참 어렵죠. 상금은 많이 주죠. 다른 경주보다 이게 국산 6등급 경주인데 거의 4등급인가 5등급의 상금을 주죠. 1위만 하더라도 2천만 원 넘는 상금을 주는데 욕심들은 나는데 말은 얼마나 만들어 갖고 나왔을까? 아니면 또 실전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위기에 마피들은 놀랄 수 있죠. 주행검사는 그냥 대충 뭐 사람도 없고 하니까는 그냥 얼레벌레 뛰었는데 뭐 이제 몸싸움도 하고 뭐 기수들도 소리를 지를 것이고 또 관객들도 뭐 소리를 지를 것이고 막 불도 여기서 뻗짝뻗짝 하고 하니까 또 모래도 다 쳐맞아야 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명경주는 솔직히 무리해서 배팅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뛸지 나름대로는 주행검사에서 가능성을 보인 마피들이 몇 투가 있어요. 그런 마피들 한번 짚어보면 자, 일단 1번은 메이킹 승리입니다. 이 마피는 좀 특징이 있죠. 4월 29일 날 주행검사를 받긴 했지만 원래는 2016년 9월 달에 이게 김영건 마방에 잠깐 도입이 됐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7년 2월 달에 김남중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이적한 이후에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주행검사 모습이 약간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의외로 채찍을 내니까 채찍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9조에 들어오는 마필들 대부분이 썩은 말들이 안 들어오는데 왜 마방을 옮겼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이 도입가도 상당히 좀 비싸고 이게 포인마인데 이 부마 쪽의 혈통이 뭐 있어 잉글리시 샤넬인가 뭐 있는데 이게 서울의 헬켓이나 그러니까 몇 마리가 있어요. 근데 포인마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얘를 낳은 거죠. 임신을 시켜갖고 와서 이제 얘를 낳은 건데 우리 태어나기만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니까. 근데 이 마필이 조기혈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다가 장거리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고가에 들어온 말이에요. 또 이게 요즘 뭐 1억이 넘어가는 말들이 아주 많지만 이게 6,500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가에 들어온 마필인데. 하여간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은 이 마필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주행검사 모습이 저는 좋았다고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좋았다고 봤고 19조에 도입이 됐다가 왜 김남중 마방으로 이적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입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마필의 자체에 대한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마방에서 봤다는 게 좀 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KT의 여건도 있고 일본 메이킹 승리는 이번 경주 좀 기대가 되는 충막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피투어 기수는 조금 불안해요. 근데 직선공에서 밀어주면은 이것도 에이킨스랑 비슷합니다.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경쟁력 싸움에선 같은 날 주행검사를 봤는데 탄력 싸움에서 미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견인력 있다고 보고요. 뭐 풀하우스는 뭐 계속 좀 불합격 당하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합격인데
지난번 합격대 모습은 1분 4초 때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이게 저는 풀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 14일 날 경주나 그전 경주를 보면 따라가는 전기에서 직선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었고 고개가 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3월 25일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이 발빠른 마필이 없었나 봐요. 얘가 좀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직선 흔들리는 마필을 채찍을 동반하면서 들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기록이 좀 나쁘지 않았었죠. 그전까지는 불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모래 안 맞고 주행을 했을 때 걸음이 나온 거라서 그전의 경주의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둘러싸이거나 뒤로 쳐져버렸을 때는 걸음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주행검사의 운영의 묘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한두 번 뛰는 거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풀빵인 것 같아요. 4번과 질환 중에는 뭐 아예 그냥 뭐 그 눈에 들어오는 마필도 아니고 약간 좀 안쪽을 기대해요. 좀 연습 주행하는 걸 좀 보고 싶긴 한데 또 이 마방 이직구석은 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때리고 해서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마 썬더돔 5월 6일날 이제 주행검사를 합격을 합니다. 제가 이게 혈통 쪽으로 좀 뭐가 좀 있나 했는데 혈통 쪽으로는 뭐가 없더라고. 뭐 썬더 모카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뛰는 말이 없어요 사실. 발주 능력이 괜찮아요. 두세 번 미니까 반응도 괜찮고 선두권에 나서고 직선 제어만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이라서 순발력 발휘가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데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의 수에서 누가 선행 나갈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데뷔전이기도 하고 뭐 주행검사는 뭐 선행을 나가려고 했던 마필도 있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선행된 것도 있고 하여간 뭐 안 가려고 땡겼는데 뭐 선행 간 것도 있고 지랄 연병이라서 이게 뭐 아주 발이 빠른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둘러싸였을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주행검사 때에는 선두권 가담이 되고 여유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열어날 것 같습니다. 6번 유로공주도 나쁘지 않죠. 이건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여요. 장기 휴양마들이 원체 빠르고 선두권을 가담을 해버리니까 선두권 따라가다가 이 직선에서 걸음을 약간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이라고 봅니다. 비레츠 마린이라든가 뭐 하커맨드 이런 하커맨드는 그렇지만 비레츠 마린이 원체 빨랐죠. 이게 상위군의 마필인데 근데 이 마필을 따라가다가 보여준 걸음이라서 유로공주가 선행을 나서버리면 그때는 모래를 맞고 좀 비슷하게 주행을 했지만 모래 안 맞는 주행이라 한다면 충분히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고요. 7번, 8번 배워 나왔고 9번은 역전의 기회는 뭐 기수가 좀 짜증나서 그렇지 뭐 나쁘지 않아요. 의외로 경쟁력을 보일 것 같은 단거리에서는 이게 채찍을 안 되더라고요. 직선주라에서 채찍을 안 되고 자꾸 밀기만 하는데 채찍을 댔을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계속 죽을 때도 그렇고 근데 워낙에 데뷔전 승부가 없는 강병원 마방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명신이가 배고픈데 뭐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의외의 변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요거까지 한번 살려놓고 딴 건 뭐 그렇고 부산경마 1경주는 어차피 데뷔전을 치르는 신형 마필들이에요. 내용들이라든가 사연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마필 하나 장담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뛰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1번마 메이킹 슬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게이트의 조건이 상당히 좋고 안쪽이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준다면 이어식 기수가 타이밍을 잘 잡아줄 것으로 보여져요. 1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2번마 해피투어, 5번마 썬더돔, 6번마 유로공주, 뭐 9번 역전의 기회. 1번 놓고 2번, 5번, 6번, 9번. 네 마리 앞에는 일단 관심을 갖겠습니다. 5번이나 6번은 1번을 놓고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주력을 해야 될 막번인 것 같고요. 2번, 9번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뭐 인기 실리고 고전을 해도 여기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마들이잖아요. 학교 처음 가서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고 팬티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긴장하면 다 그래요. 여러분들만 안 그랬습니까? 아주 어린 마필들이니까 지켜보시고.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경주를 펼쳐주고 11마리 마필들. 일단 강력한 축은 있죠. 1번 배다리 하니. 이 배다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도입가는 그렇게 좀 비싼 마필은 아니지만 주행검사 때 이게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장기 휴양마통에서도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었고 4월 21일 데뷔전에서도 뭐 선행주도 하고 걸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하늘이 내려준 기회에 또다시 1번 게이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빨래다 하더라도 뭐 배달의 한이가 뭐 선행을 양보할 판입니까 지금. 어떻게든 선행을 가야지. 이런 배달의 한이가 뭐 충막감으로는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도 그렇고 해양군에 더 띄워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1번 마필은 그냥
그냥 왔다. 입상권에 한테는 왔다는 생각으로 그냥 충만 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블레스 유가 좀 문제의 마필이죠. 이게 데뷔할 당시에도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뭐라 그럴까요? 인기 1위 팔리면서 가능성을 타진했었는데, 주행검사 때는 중위권 전개를 하고 약간 좀 기대는 모습은 있어서 끄끄럼을 보였는데, 이게 따라가서는 전혀 걸음이 안 나와요. 신기하네. 모래를 맞으니까 고개를 자꾸 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구를 바꿔야 되는데 장구를 바꿨는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눈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눈가면 신청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선행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따라가서 과연 어떨지. 아직까지는 실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다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는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 것 같고. 3번 체인지 칸이 주행검사 때 모습이 좋았다고 해서 팔리는데 이게 개풀빵입니다. 제가 봤을 때. 4월 1일날 주행검사 때에는 발주가 안 되는 모습에 따라가서 직선에서 펴주겠고요. 4월 15일날 주행검사에서는 이게 발주가 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은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얘가 때려 죽여도 사냥은 못 나갑니다. 1번마 배다리 한이라든가 2번 벨라스유 바로 옆 게이트에 붙어있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서 불합격될 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3번 체인지 칸은 팔린다 하더라도 너무 과시하지 마시고 3번 노피곰 노다샤가 좀 문제죠. 이거 뭐 제가 뭐 이름 때문에 참 많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백제의 가요의 이름이다.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름이 멋있잖아. 노피곰 노다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데뷔전 때 사실 기대를 했어요. 워낙에 능력 없는 마필들 틈이 내서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못 뛰더라고. 말이 걸음이 안 나와. 아예. 이번에 망사가면 신청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래 맞으니까 잘 안 뛴 건데 아직까지는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장구를 교체하고 나왔다는 거, 또 실전을 경험했다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또 변화하는 게 또 부산 아닙니까? 맨날 꼴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해갖고 쌍대가리 치고 그런 게 부산이라서 조기 때는 좀 나아졌더라. 그래서 사모 노치고 노차자는 조금은 더 관심 가져보시고 스터링 매직은 지난번에 패출을 났으니까 의미가 없고 뷰티풀 에펙트 안 되고 8번 9번 다 안 되고 10번만 아토미지는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데뷔전 때의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저 지난 4월 28일 경주도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 지금 한마디씩 기술을 교체했는데 이 진료기록을 보면 장제가 잡고 있어요. 장제를 위해서 진정인데 그러니까 장제가 이제 발굽하는 거죠. 이게 발굽에 따라서 이제 경주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발톱이잖아요. 발톱을 너무 바짝 깎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통을 따르게 하면은 더 못 뛸 것이고 그리고 이 장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균형이 안 맞는 마피는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장제를 뭐 한쪽 오른쪽 다리는 좀 두껍게 하고 어떤 왼쪽 다리는 좀 짧게 해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방에서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장제가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보여준 걸음이 선유권 전개가 되는 마필이라서 아예 무시 못하겠고 여전히 장제는 있어요. 시즌 신라의 달밤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최근 두 번의 경주 모습이 좋죠. 이 마필이 워낙에 늦추기가 약간 있긴 하지만 이 늦추기만은 아닙니다. 발주 능력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바깥쪽으로 밀렸다는 것이 단점이지 1번, 2번 게이트에서 전력 안 나왔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최시대 기수는 이런 마필들을 선유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때리는 기수이기 때문에 기술이 좋죠. 그래서 이 마필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이경주는요, 1번마 배다리 한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고 후차권만 찾으면 되는 경우인데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10번마 아토미지와 10번마 신라의 달방입니다. 자, 1번을 놓고 10번, 11번 이 두 마필 중에서 좀 주력받거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뭐죠?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2번마 블레스유와 3번 노피검사샤. 그러니까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다른 전력상 조금 앞서 있는 1번만 배다리 한이가 주도를 하면서 10번, 11번이 끝걸음 발휘가 의외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상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일단 신마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호프퍼 사이먼이라든가 럭키 노바 또 뭐 있어? 시용 블랙 파인 다 주행검한테 특징도 없었던 마필들 능력도 없고 특징도 없고 뭐 럭키 노바는 올해 19조라는 이유로 하나 팔리는 거죠.
19조의 마피들은 주행검사를 개떡같이 봐도 실전에서 엄청나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도 견제를 많이 받으니까 주행검사를 개떡같이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마방에서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뭐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에 의하면 주행검사는 개떡 같아도 실전을 치르니까 더 뛰더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김영관 조교사의 마방들의 주행검사의 어떤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5번 마피는 혹시나 모르겠지만 4번이나 7번은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 그랬으면 1경주에 어떻게든 우견 없겠죠. 그죠? 1경주 상금이 2,200만 원인데 착순만 돼도 상금이 더 많고 안 되는 거고요. 충막감은 정해져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번만 스프릿 우머 좋아요. 전 이 마피를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순위권에 들 때부터 생각을 한 건데 나아졌구나. 마필이 이제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아지고 결정력 부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얘가 못 뛴 게 아니라요. 다른 마필이 잘 뛴 겁니다. 솔직히 경주를 분석해보면 얘는 자기가 할 걸 다 했어. 근데 하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죠? 착차가 너무 있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박빙의 승부에서 졌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스프리드 우먼이 이렇게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똥맞은 편성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충막감이 아닌가. 정도현 기수가 기선했다 하더라도 10번만 필요한 충막감으로 공략하겠습니다. 1번만 더 원더풀 계속 팔리죠. 이거는 뭐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계속 인기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발주기 탈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항상 고개가 들리고 또 탄력도 의외로 직선을 보여줬지만 주행검사 모습이 발주 늦바라고 탄력 보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발주가 좀 나아졌겠지 뭐 이렇게 맨날 하는데 매번 진입 분량이 있죠. 발주기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미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힘을 소진을 해버리니까 부산은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제 끝번신청이라는 걸 없애버리니까 정부보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주를 해야 된다 해서 끝번신청을 없앴죠. 그래서 이제 후진입 신청은 있는데 아마 또 이건 후진입 신청을 했을 거예요. 잘 안 들어가요. 3월 3일날 진입 분량, 4월 14일날 발주에는 들어갔는데 좀 느릿하게 나오면서 답보 변환이 안 됩니다. 발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발을 좀 확 바꿔주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밀렸고 우리 또 후미권이에요. 그러니까 발주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뭐 끝걸음이 나쁘지 않으니까 버리기도 맹목적으로 버리기도 좀 그렇고 아마 의도적으로 이게 1000m를 추정하지 않고 1200을 추정한 이유가 그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만 옥단 여걸은 뭐가 좀 더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말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모처럼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 정도 가능하겠지만 크게 느낌은 없고. 딴 게 뭐 있나? 9번 문화대로 이것도 팔리네. 정말 이 게르 같은 말. 4월 7일 경주에서 안쪽 게이트에서 기초로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편성, 개쓰레기 편성이었었죠. 그리고 4월 28일에 또 인기가 실리고 직선에서 올라오다 많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걸음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경주를 주도했을 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경주를 보일 수 있는데 따라가서는 탄력이 아주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압도적인 인기권이긴 한데 충만으로 갔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명이가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선행 가버리면 또 현명이 형은 일단 앞에 갖다 붙여놓잖아. 자기가 기승술이 딸리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개인적으로 현명이 안 좋아해. 아시잖아요. 내 방송 보는 사람 다 알고. 난 유현명 기도 자꾸 능력기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현명 기수가 승수에서 부산벌을 거의 뭐 평정하고 있는데 사토시 뭐 유현명 뭐 조성권 저 시대 다들 기승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수잖아요. 근데 나만 인정을 못 하겠다고. 내 개인적인 판단이잖아. 문화대로. 이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10번마 스프리드 우먼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절호의 기회인 것 같고요. 10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1번 더 원더펄이 거리를 노렸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 공략받고. 그리고 뭐 2번 옥단역을, 뭐 5번 럭키노바, 9번 문화대로 뭐 이런 나피들은 뭐 관심을 좀 가져야지. 배당이 좀 있다면. 내가 승부하려다 말았어. 다시 10번이 거의 충막감으로 확실시 되니까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몰라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10번 놓고 1번 그리고 10번 놓고 2번, 5번, 9번 세 마리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놓고 혼내보겠습니다. 뭐 큰 카리스마는 코너에서 기대고 별거 없어. 옥단역거리 선행감은 얼마나 버틸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요. 너무 결정력이 없고 걸음이 안 나오니까
저런 마필들이 갑자기 성향을 가면 또 오히려 뛰죠.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왔다라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 전력을 아꼈다라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동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온 충막감과 웬만하면 오지 못한 지난번에 전력을 아꼈던. 그러니까 되는데 아낀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 얘가 땡겼다 안 땡겼다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고, 제가 어차피 제 마법으로 팔아먹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승부를 안 갔습니다. 승부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고마필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압축은 돼요. 근데 압축은 되는데 난 이번만 라이징 더비가 이렇게 팔리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라이징 더비는 일단 제 배팅 마판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인기가 실리고 있죠. 3월 24일 날 경주로 입장 불량, 그리고 4월 21일 날 진입 불량 받죠. 그리고 출발 심사를 또 받게 되는데 개판인 거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우겨졌다 막 쑤셔 넣으니까 이 새끼가 막 지랄 연병하고 난 갇힌 게 싫다고 뭐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 그럴 수 있나. 어쨌든 간에 라인 더비도 뭐 직선에서 올라오면 올라오겠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안 봐요. 아예 안 봅니다. 오두마번에도 없고요. 가져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장구도 교체하고 오지도 넘치는 마필, 이런 마필도 있고, 약간 조금 전력상으로는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지만 편성 만나면 싸움 없고 한동안 또 쉬어야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아야죠. 원래 경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쫓아가다가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내 비인기권의 마필들 쫓아가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다, 열어놔야 된다,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들어와서 배당을 낼 때 보면 제가 꼭 추천을 안 합니다. 내내 고배당으로 한 두세 번 추천하다가 그때만 이상하게 추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때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미치겠는데 그 관리만 하나 잡으려고 6개월 7개월 쫓아냈는데 그지랄 연병을 하니까 경마는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자, 한대건 타이밍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대로 싸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마필, 지난번에 철저하게 전력을 아껴놓은 코 땡겨놓은 마필, 이 마필을 강력한 충마, 한대건의 강력한 충마에 붙여서 한 방으로 조지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현재 1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가간의 똥집이죠. 3번마 황금빛 질주와 10번마 서라벌 돌풍. 이 두 마필 다 지금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인기 많아요. 황금빛 질주는 11월 말일날 출전하고 안 했고, 서라벌 돌풍은 12월 4일날 출전하고 안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마필이 뛴 걸음만을 놓고 한번 볼까요? 이전에 뛰었던 결혼을 놓고 본다면 저는 황금빛 질주보다는 10번마 서라벌 돌풍의 손을 솔직히 들어주고 싶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걸음을 보여왔었고 강다에 있는 마필들과의 경험을 보여줬는데 휴양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질병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근육통 조금 있고 휴양했는데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외곽의 유연명 기수, 편성도 약한데 질병도 별거 없었다? 뭐 안 때릴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조개 때는 그냥 밋밋한 모습이에요. 편성은 약하고. 황금빛 질주는 어땠을까요? 이게 선입권 가담은 되는데 편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걸음을 항상 져요. 지난 11월 25일 날은 정말 개편성에서 한번 들어와 준 건데 지붕명운, 신명성, 영광의 바람, 올소 파워풀 이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현 등급에서도 다 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잘 뛰었다기보다는 워낙에 개편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뛴 것이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11월 달까지 정주력만 놓고 보면은 별거 없는 마필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주행 재검을 보면 원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쉬면서 이렇게 나아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주행검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어차피 실전을 경험한 마필이니까. 근데 주행검사 모습만을 놓고 보면 얘가 이전에 주행검사 받을 때도 안 이랬었거든요. 걸음발 정말 좋습니다. 과연 변화에서 온 것인지, 그러니까 반인만 아닌 거지. 내가 뭐 얘 마음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주행검사만 잘 뛰었니?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 얘가 그렇게 능력마가 아니라니까. 다 개편사에서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또 이게 또 이 최상현이는요 5번 게이트 안쪽에 있으면 굉장한 승부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요.
외곽으로 나가면 자리를 못 잡고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든 자리를 잡는 참 특이한 케이스의 기수인데 편성도 웬만하니까 막 들이대보려고 하겠지. 뭐, 참 공백갱이지만 사고만 받아볼 편은 매번 올라오다 말고 6번가 차세대는 계속 선행을 가죠. 저는 이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3월 10일 날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길래 에이씨, 뭐 발주는 잘 나왔나 보죠. 의외로 끈끈이 버텨요. 물론 똥말 편성이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발주 이탈이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발주 악벽도 있고 주행 악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표를 상당히 우습게 봤던 마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명히 좋아진 쪽에서 나온 걸음이 아닌가. 이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3번 황금질 쪽인가 싶으면 서라벌 돌풍이 좀 더 팔리는 그림이긴 한데 경주 거리를 1200으로 줄인 뭐 차세대가 과연 쉽게 무너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단 한 번도 차세대를 추천해드린 적이 없었죠. 인기가 실릴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번 경주는 왠지 놓고 하고 싶은 막 느낌? 막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요, 진짜. 뭐 한두 번은 우연찮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최근 3번에 보여준 순발력을 보면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나아져 있는데. 한글하고 빨리 올라가야지 뭐 이것도 얼마나 더 뛰겠어. 기어오면 올라가야지. 퍼스트 위닝은 매번 쥐어짜고 걸음이라서 크게 믿음은 안 가고요. 인기만으로 팔리긴 하지만 전개는 좋지만 다른 거 뭐 되지도 않고 일본 위대한 광경은 너무 느려. 말이 취입을 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그래서 부산경마 5경주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3번만 황금빛 질주라는 마필이 올 수 있죠. 입상권의 한 자리를 편성이 약하니까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약했다. 이전에 경주력에서 보면. 그리고 주행 검사는 상당히 잘 받았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막감으로 놓고 싶지는 않고 아마 생각보다 덜 팔릴 거예요. 그만 차세대가. 계속 그냥 쥐어짜고 있다. 그냥 운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좀 많은데 1600을 뛰다가 1200의 선행이다? 이번엔 정말 노려보고 싶어요. 배달이 나올 수도 있고 6번 차세대는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 뭐 3번, 4번 뭐 7번, 10번 이 4마리 안에서 6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면 이전에 띄워준 걸음도 10번과 서라벌 돌풍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전 이마필은 아직까지는 상금을 더 벌고 충분히 더 걸음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10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10번이 현장에서 문제가 크게 없다면 원래는 정성을 10번 놓고 하는 게 맞죠. 예, 이제 공백기만 없다면 10번을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6번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놓고 3번, 4번, 7번, 10번. 그리고 현장에서 10번만 서라벌 돌풍의 컨디션 자체가 크게 문제만 없다면 한번 노려보고 싶다. 10번만 서라벌 돌풍을 놓고 한번 해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6경주 대강놀이 1300 혼합 4등급 경주 11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다들 똥말들 경주를 해서 크게 믿음은 안 가요, 다시. 취입도 했다가 선두권에 가담도 했다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 몫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뭐 BK 세이가 1300에 도전을 했습니다. 혼합 4등급 경주죠. 이거 포인만데. 근데 외산 마피들이 크게 능력이 있는 마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편성이 만들어진 것 같고 외산 마필이 어떻게 국산 마필보다 없어 경주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이거? 정말 짜증난다. 루비스테이 이거 한 마리밖에 없네. 난 그것도 몰랐다. 이제 봤네. 혼합 4등급 경주지만 외국산 마필은 601 루비스테이 한 마리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BK세이가 선추입이 능하고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8번 나이트 퓨리가 1000m, 1200m를 정말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었는데 1400m인 지난번에 선행권의 가담을 선행도 나설 뻔했었죠. 가담을 하고 나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거리를 줄이는 게 더 낫다고 봤고요. 한 번에 부진은 있을 수 있지만 마필이 걸음쪽에 걸음이 늦지 않고 9번 남양퀴는 뭐 선행을 가겠죠. 순발력이 있어서. 근데 결국은 2번마 쾌한탄생과 함께 선행 경합을 펼쳐야 되는데 항상 끝걸음이 부족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은 있지만 선행을 실패하고 2번마 쾌한탄생 따라가서는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쾌한탄생이 안쪽 게이트에 한 마리씩인데 뭐 선행을 양보하겠습니까? 선행 양보하면 쟤도 죽는데. 9번마 남양퀴는 지워야 될 것 같고 1번마 레이드 젠프는 25전 동안에 3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선두권 무너지면 한 발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 버리기도 애매하죠. 부담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쾌한탄생도 승급전 선행을 나가서 버텨야 되는데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이것도 지구력이 만만치 않은 마필인데 걸어가는 마필인데 또다시 팔리고 있고 위닝길리는 그에 반해서는 전기가 상당히 자유롭죠. 1600m까지도 따라가는 전기를 했던 마필이고 물론 계속 쥐어짭니다. 빨래 쥐어짜듯이 쥐어짜면서 편성 약체팀에서의 선전이라서 뭐 깨져도 할 말은 없는데 선두권의 선행 마필들이 경합을 하든가 아니면 선두권을 편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경주거리가 1300이다 보니까 무뎌질 소지가 있어요. 위닝길리도 좀 관심이 가고 10번 BK킹은 언젠간 오겠죠. 43년 동안에 뭐 3번의 우승인데 매번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저건 한구를 할 것 같은데 3복마권에서 한구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보네요. 이번 6경주는요 오마 BKCA를 놓고 일단은 뭐 8번마 나이트 퓨리 3번마 위닝 켈리 뭐 이런 마필들 5번 놓고 3번 8번 두 마필 안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싶고 1번 2번 뭐 10번 5번 놓고 이 세 마리의 마필 중에서 뭐 두 마리 정도만 살려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가 좋아요. 일단 5번. 5번 놓고 3번, 8번. 두 번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경주거리 1600m고요. 10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뭐 인기권에서 결정을 해야죠. 5번마 핑크 블레이드. 8번마 천지 챔프. 10번마 더월드. 4번마 최강 포리스트. 4번, 5번, 8번, 10번.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서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는 충마죠. 다른 것들은 뭐 다 안 된다고 보고. 자, 이러한 경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4번, 5번, 8번, 10번 그냥 복조 사놓고, 삼복승식도 복조로 사놓고 뭐 하면은 뭐가 들어와도 환수가 되기 때문에 돈은 돼요. 근데 큰 돈은 못 따지. 그러니까 돈은 되는데 적중할 수 있는데 적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축자를 세워서 한 방을 때리든가 축자를 세워서 3번을 공략하든가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네가 가는 거 나도 알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예상지에 나와 있고 종합지에 나와 있고 뭐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날 당일날 경마하러 와갖고 야 이거 인기만 거 나도 알아 배당판 깜빡깜빡 거리잖아 예상지 같은 다 그렇게 되구만 그렇게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상지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냥 축 놓고 사시면 돼요. 적중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한대건이는 그러한 경주를 승부를 하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경주인데 눈에 빤히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충만히 한번 써서. 야, 나 저거 봤는데. 나도 봐.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봐. 과연 경마라는 것이 뭐 복승식만 승식이 있는 건 아니죠. 승식의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식을 공략할 수 있는데 그 1등과 2등을 맞추기 위해서 알면서도 당하는 경주가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제 방송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한대건에게는 이 4마리의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에 한대건이가 강력한 충마로 놓고 공략할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욕으로 상승합니다. 적중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승부를 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자, 음성정보 열려 있고요. 문자정보 열려 있습니다. 서울 부산경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반드시 축자를 세워서 한방마권으로 주력마권으로 한번 적중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봉은 다 오프해드렸잖아요. 4번, 5번, 8번, 10번. 이 4마리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부 한번 다 오프해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난 오프해준다니까. 사셔도 돼. 편한 대로. 몇 건만 안 나오잖아. 그렇지 말이야. 뭐 음성정보 들어서 애꿎은 돈 몇천 원이라도 낭비해. 그럴 거면 그렇게 하면 돼.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1600m. 그래도 부담스럽죠. 6번 아델의 축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56kg의 중량입니다. 물론 아델의 축제는 56.5kg의 중량도 충분히 이겨를 냈던 마편입니다. 부담 중량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전기가 또 꼬일까봐 그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출전 두수가 적으니까 전기가 꼬일 만한 부분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중량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미 50.5kg를 경험을 해봤던 마피이기 때문에 56kg에서 우승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델의 축제는 웬만하면 6번 아델의 축제는 인정을 하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환상의 질주가 지난번에 인기 1위바로 팔리고 우승을 했어요. 그냥 인코스 선입권이면 되는데 얘도 원체 기복이 심하고 지난번에 편성이 좀 약세팀의 선전이기 때문에 또 거리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맛이 없잖아 있고 그에 반해서 3번 파크맨은 3착 승급했죠.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어요. 얘는 최근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안 돼도 올라오고 발주가 되면 더 낫고
그러니까 자신의 걸음을 1600m나 1300m나 꾸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순위 공략 마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복은 있지만은 기수와의 입마 호흡이 상당히 좋은 온마 최강 오피서.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근데 얘가 1600m를 1분 43초대에 42초대를 뛰는 마피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웬만한 결승 한발 싸움에서는 기록의 효과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마를 보실 때 그냥 누가 들어올지 애매해. 그럼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뛰고 있는 평균적인 기록을 보면 얘는 어디에 가 있어도 이 정도의 기록은 주파하는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필들을 조금 더 포커스로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강 오피서가 지금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에 떠나서 편성이 바뀌었고 선유권 전개가 가능한데 한 42초 대 43초 대만 들어오면 견전력은 보이겠구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7번 캐도 신화는 지난번에 선행을 갔었고 1300m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전을 했는데 뭐 안 될 건 없죠. 그래서 큰 믿음은 안 가요. 제가 캐도 신화는 마필이 이 캐도남마 자마들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커맨드는 잘 뛰었는데 휴양이야. 작년 8월 달에 뛰고 나서 휴양인데 부종이 있어요. 좌측 다리에 좀 부종이 있는데 어차피 뭐 우측 다리에 부종이 있는데 그 구절염 좀 있고 뭐 경주마라소는 갖고 있는 뭐 고질적인 질병이니까 뭐 나아졌다고 보는데 얘도 느려. 올라오는 게 원체 느리니까 또 공백기도 있고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마 마하볼트가 선행 가서 꽂히는 일은 없겠지. 갑자기 눈에 들어오네. 그래서 한번 백두봉도 팔리죠. 늦추입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선의권을 가담시켜서 끝가는 걸음을 보였어요. 편성으로는 가능권이죠. 편성으로는 가능권인데 이게 발주가 안 되고 둘러싸이면 더 안 뛰는 경향이 있어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산경마 8경주는요. 6번마 아델의 축제를 녹화하십시오. 6번 아델의 축제를 녹화하는데 일단은 3번마 파크맨 그리고 5번마 최강 오피서 이 두 마필 중에 주종받고는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놓고 3번 5번 6번 놓고 3번 5번 6번 놓고 3번 5번 둘 중에 한 마리 주역으로 힘있게 한번 실어주시고 뭐 3번 백두봉 7번 캐도시나 이런 마필들은 그냥 이병권 올라오면 좋고 안 올라오면 말고 취입하는 마필 선행 가는 마필이니까 6번 놓고 3번 5번 쪽에 여러분들 한번 포커스를 더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구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잡아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몇 마디 안 나와요? 9마디. 경주거리 1600m로 펼쳐지는 레츠너파크 부산경남 7경주 7경주입니다. 이동안 갈릴리오가 정규영 기수만 4kg 감량의 기술 기능을 시키면서 이전에 경주라고 분명히 회복을 했습니다. 10번 백두영웅도 승부사인 조인권 기수가 기능을 했습니다. 6번 넣고 10번 1번 중앙신화까지 선두권 레츠너파크 부경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7번 오션라인은 괜찮아요. 이번 경주가 이 오션라인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 하이퍼루퍼 거리를 늘려줘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7번, 8번 10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9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되는 마필들이 많죠. 3번마 정상콜 5번마 자이언트 홀드 강급된 3번 성상패초 골드 서메이션 7번 무조건 8번 아멘 스페션 바람의 흔들 뭐 이런 나피들이 이변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 바람의 흔적이 이연승이나 달리고 있고 성격적이긴 하지만 야 조성권인데 뭐 안 되겠어 안 될 거 없습니다. 필 꽂히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필 꽂히는 대로 하지만 저는 분석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경주는 한대건이가 그래도 금요일 경마에서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배팅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해드리는 초특급 더바가 메인스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기로 누구나 이제 조잡고 맨날 반성하면서 야 이경주만큼은 틀리면 안 돼. 심리적인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래 그래도 이경주 승부 하자. 내가 이길 확률이 99%. 내가 승부 못할 게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곤란해서 선정하는 게 바로 이 구경주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마필보다는 약간은 좀 등한시하고 있는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줄 생각이고요. 충분히 그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경주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경마 5주 연속 더바가 메인 승부처하는 이름 달고 다음 주에 시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테니까 현장까지도 음성정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들고 들으면 나 오래 녹음하지도 않아. 1분, 2분밖에 녹음 안 하니까 짧게 할게. 사고 싶은 마건.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잖아. 그래, 1번, 2번 다 때리고, 1번 놓고 3번, 4번 받쳐. 뭐 이런 거 원하잖아.
근데 또 나는 어차피 콜당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상관없어.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그래도 내가 이경주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왔고 몇 개월을 또 마피를 쳐다봐왔는데 그것도 설명 안 해주면 또 섭섭하나? 자, 구경주가 한대거나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잊지 말고 오십시오. 한대건 반대의 적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10경주예요.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구경주 더버가 승부처 성공하면 10경주는 그냥 짤짤이 하듯이 소액에만 할 생각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을 더블로 더 불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압도적인 축은 이번 뭐 반지의 제왕이 팔리죠. 부담량 56.5kg로 이제 올라갔고. 그러니까 조금 잘 뛰면 여력이 없죠. 제가 실은 그냥 너 잘 뛰어 그러고 그냥 부담량 안겨주고. 자, 어차피 1등급을 가야 될 마패들입니다. 이 현재의 2등급에서 올라가면 끝이죠. 여기서 어떠한 마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위 등급에서 잘 뛸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어려운 거죠. 충분히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1등급까지 삽질하겠다. 뭐 그런 의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방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1등급 가면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들인데 1등급에 뛰는 마필들인데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지. 반제장 무거운 부담량에 이기본 게이트 있죠. 뭐 안 될 것 없죠. 시무와 드롭 더 비트는 사실 이게 혼합 3등급의 마필입니다. 지금 2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에도 저는 선전을 할 줄 알았어요. 선행을 나서고서도 1400m 거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걸음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선정한 게 이제 다 마이너스 5kg 감량에 점핑 출전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출마 투표장에서 뭔 일이 있어갖고 이게 원래 여기 나올 거 아닌데 혼합 4등 나올 건데 여기 나와버렸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혼합 4군에 국산마들만 나온 경주에 나가면 이거 쌍대가 있는 판이죠. 그리고 쉽게 상금도 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여기다 썼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점핑 출전이라는 거. 혼합 4등급이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도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페이스가 꼬였던 마피 그리고 최근의 걸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마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명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반지의 제왕을 놓고 공략을 할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승부처로 삼았고요. 반지의 제왕을 제외하고 그래도 더 명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 1등급에 가서도 간혹가다 상금 벌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충분감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한대건 뚫어져라 준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착실하게 정보면 정보 컨디션이면 컨디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경주 10경주 딱 2개만 맞춰도 오늘 하루 경마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19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 엄달패설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한번 더 공지해드리고 정리할게요. 4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4, 7, 9, 10 4개의 승부처로 선정해봤고요. 저지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는 9경주예요. 9경주. 다른 경주 몰라도 9경주는 같이 합시다. 네. 내가 그렇게 사줬다고 맞춰주는데 왜 안 들어? 성격도 이상하네. 그러고 나서는 그래 내가 지난주에 대공원이 거 들을 걸 그렇게 아쉬워하지 말라고. 줄 때 먹어. 주는 것도 못 먹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에 넘어갔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